자, 우리 교재 9페이지 행정과 경영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A. 자, 시장 실패, 가격 원리,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효율성 체크, 형평성을 체크,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효율성은 내부적 실패, 내부 동그라미. 형평성은 외부적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내부적으로 운영 과정에서 실패하는 거는 무슨 실패? 내부적 실패. 아무리 여러분 시장이 효율적이어도 시장 운영의 결과는 시장 바깥이죠. 외부적으로 빈부격차나 양극화 같은 경우에는 시장 내부의 실패가 아니라 시장 운영의 결과니까 무슨 실패? 외부적 실패. 자원 배분에 무엇을 달성하지 못하는? 형평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자, 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무슨 실패? 내부적 시장 실패. 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달성하지 못한다. 무슨 실패? 외부적 실패. 집단행동 딜레마라고 합니다. 자, 개인적 합리성과 집단적 합리성이 일치하지 않는 충돌, 불일치. 용의자의 딜레마, 구명보트, 윤리배반. 사회적 딜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 모형이죠. 자, 한번 봅시다. 직관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같은 현상인데. 자, 어떤 마을 공동체에 그냥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어요. 그러면 농부 4명이 각각 소를 5마리씩 키운다고 해서 가정해 봅시다. 이 목초지는 이 마을 주민들은 당연하고 뭐 마을 주민 아닌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죠. 배제적이다, 비배제적이다? 비배제적이다. 근데 다른 집에서 많이 먹으면 우리 집 소가 묵을 게 줄어드니까 경합적이죠. 아까 말했던 이런 재화를 공유재라 그랬죠. 그래서 자, 그러면 D라는 사람은 너무 착해서 야, 이게 계속 풀이 자라려면 나는 우리 집 소를 9 to 6 9시에 풀었다가 6시에는 데리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집들이 다 그렇게 하면 계속 공유제, 목초지는 유지 재생 되겠죠. 근데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D가 그렇게 해서 막 그 다음에 나가보니까 나머지 세 집은 어떻게 해요? 자기 소를 다 방목해서 키우겠죠. 왜냐하면 얘가 이제 안 먹으면 다른 집 소들이 먹을 게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D도 어떻게 해요? 나만 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소도 24시간 방목으로 풀어버리겠죠. 자, 갑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기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했는데 그러면 공유제가 고갈되겠죠. 이 공동체 전체 관점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되죠. 다시 개인적으로는 이기적으로 합리적으로 한 행동이 싹 다 모으니까 사회적으로는 최악의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 스미스는 뭐라 그랬다?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네 욕망, 네 이기심을 발현하면 세상은 전부 다 좋아질 거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현상이 나타났죠. 자, 갑시다. 개인적 합리성과 전체적 합리성이 해결되지 않죠.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를 파괴해버린단 말이죠. 맞습니까? 자, 똑같은 현상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타이타닉 같은 구명보트에 10명이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배가 가라앉고 있어. 한 명이 이걸 봤어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은 여기 뛰어드는 거죠. 그러면 정원이 10명인데 11명이 타버리니까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뛰어드는 거지만 뛰어들었을 때 구명보트의 윤리배반 현상 뭐라고요? 전체가 위험해지죠. 개인적인 합리성과
전체적 합리성이 연결된다, 연결되지 않는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재수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A와 B가 공범이에요. 근데 검사는 증거는 없어. 그럼 자, 지우면 안 되는데, 숫자는 효용입니다. 그냥 우리 예를 들면 10은 둘 다 무죄를 받은 거 알았죠? 그죠? 그 다음에 8은 기소유예를 받았다. 4는 벌금을 받았다. 1은 유치장에서 노역을 했다. 이 숫자는 효용이 커지는 겁니다. 알았죠? 자, 해볼게요. 검사가 딱 뭐라 그러냐면, 자, 내 증거가 없다는 말을 안 해. 잘 들어. 너가 자백하면, 같이 잡혀온 네 친구가 자백 안 하면 너는 봐주고 이놈은 내가 혼낼 거야. 이놈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네 친구가 불었다. 네 부인하면 니한테 내가 전부 다 모든 죄를 다 물겠다. 근데 이제 검사가 증거가 없으니까 둘 다 부인하면 88입니다. 그죠? 사회적 총효용을 봅시다. 둘 다 더하면 16이죠. 여기 11이죠. 여기도 11이죠. 8이죠. 어디가 가장 좋아요?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점은 여기죠. 나 안 했어요. 근데 A가 뭘 해버려? A가 자백을 해버립니다. 자백을 하면 B는 1하고 4 중에 선택할 수 있죠. 1하고 4 중에 뭐가 더 커요? 4가 더 크죠. 4가 더 크면 B도 뭐 한단 말이야? 자백을 하는 거죠. 그럼 A는 윗칸이니까 1하고 4 중에 뭘 선택해요? 4를 선택하겠죠. A가 자백을 하면 B도 자백하는 쪽에 가죠. 반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자, B가 부인을 합니다. B가 부인하면 8하고 10 중에 뭐가 더 커요? 10이 더 크니까 A가 뭘 해요? 자백을 해버리죠. 자백을 하면 B는 1하고 4 중에 뭘 선택해요? 4를 선택하죠. 밑에 칸은 B 거야. 알았지? 그럼 4를 선택하면 A는 1하고 4 중에 뭘 선택해요? 4를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B가 부인을 해도,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A가 부인을 해도, 그리고 B가 자백을 해도 무조건 여기 빠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기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해서도 사회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지는 거죠. 무슨 딜레마? 재수의 딜레마.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죄로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용의자의 딜레마라고 해야 되는데, 프리저너스트를 라파포트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아주 유명한 보수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공유죄 비극, 용의자의 딜레마, 구명포트, 윤리 배반 현상, 사회적 딜레마라고 그랬고요. 내용은 N-1 무임승차, 라파포트, 용의자의 딜레마.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아까 목초지 같은 게, 다른 사람이 다 하면, 다 지키면 나는 안 지켜도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통 사람들이 공유지를 방만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자, 공유지의 비극. 무슨 비극?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밑에 보시죠. 이거 시험 많이 나옵니다. 이기적 인간 동그라미. 과잉 소비와 비용 회피. 공유지가 고갈되는 현상 맞죠? 편익은 집중되고 비용은 분산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나쁜 효과를 주니까 좋은 외부 효과요, 긍정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죠, 그죠? 부정적 외부 효과.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를 파괴합니다. 이해했죠? 목초제를 계속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갈되는 현상을 우리 무슨 비극?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5번 개인적 합리성과
집단적 합리성이 연결되지 않는 현상.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저는 이걸 너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집에 화장실은 깨끗하게 쓰죠. 근데 지하 공용 화장실은 어떻게 해요? 발로 누르고 휴지 뽑아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 꼭 안 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다 그렇게 하면서 무슨 비극이에요?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무슨 비극? 공유지의 비극이죠. 여기 그 일정 화장실에 갔더니 여자 화장실은 모르겠는데 남자 화장실에는 손 씻는 데가 없더라고. 일정 화장실에 딱 보는 순간 느꼈지. 공유지의 비극의 결과물이야. 막 뜯어쓰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엄청 맨날 더러운 지가 에이 건물주가 없애버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못 봐도 안 봐도 비디오죠. 무슨 비극? 공유지의 비극이죠. 이제는 공유지 비극. 하디는 사유화 밑줄. 공유지를 일정하게 사유화 해가지고 조금 관리해야 된다는 거고, 행정국가 시대는 이용규칙, 정부 규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거 낚시면허제 같은 거에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왜 여러분들 이게 왜 중국 배들이 우리나라 서해에 와서 꽃게잡이 왜 하는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중국 바다에는 뭐가 없다고요? 그쵸, 꽃게가 없어. 왜 그럴까? 그러니까 무조건 다 잡아버린 거야. 우리 그 이제 드라마나 1박 2일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꽃게잡이 갔는데 자로 딱 재가지고 몇 센치? 8cm 이하는 무조건 풀어주죠. 그리고 암캐는 또 무조건 풀어줘요. 그걸 계속 했기 때문에 유지 재생이 가능한 거야. 근데 중국은 그걸 안 한 거죠. 전형적인 무슨 비극이에요? 공유지의 비극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8cm 이하는 잡지 마세요라고 뭐 했어요? 규제했죠. 규제 됐습니다. 최근 오스트로만 자율규제 밑줄.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용규칙을 제정해서 준수하게 된다면 공유지 비극을 정부 개입이나 사유화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 하딘의 사유화 방식을 응용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뭐 그 사시는 동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악구에는 이걸 해요. 잡으세요. 여러분, 관악구는 여러분들 혹시 여기 지나다니다 보면 그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제 하천이나 강에 뚝에 보면 나대지 같은데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은 막 배추 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전형적인 공유지잖아. 우리 관악구는 어떻게 하냐면, 관악산 끝자락에 이렇게 조금 평평한데 되게 좋은 거야. 이렇게 땅을 요만큼 있잖아요. 차 주차장 반만큼 나눠가지고 딱 구분해줘. 그래서 분양을 해. 분양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호미질로 이렇게 어떻게 그 가족 텃밭 같은 거 하는 거야. 텃밭 같은 거. 그럼 애들도 조금이니까 해가지고 뭐 호박도 심고 수박도 심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재배하겠죠. 가만히 뒀다 생각해봐. 가만히 두면 또 뭐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거 심고 막 난리치고 또 그러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쓰레기 버리고 가겠죠. 그 약간의 사유화는 아니지만 이용권을 1년 단위로 이용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운 게,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 어떻게 해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 농사 도구 있죠. 야, 나도 할만하던데. 아니, 호미가 없어서 못해. 뭐 관악구에서 호미도 갖다 주고, 삽이 없어서 못해. 삽도 갖다 줘. 물도 오기가 싫어요. 그럼 호수로 물도 연결해 줘. 그래도 야, 이거는 뭐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습니까? 그 농기계를 다 걸어놓은 그게 딱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거 조만간에 없어지겠는데 했더니 조만간에 많이 없어졌더라고. 우리 이제 전문 용어로 하는 셉에 갔는데 멋있게 말하면 무슨 비극이야? 공유지의 비극이죠. 공유지의 비극.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아이고 이거 셉에 갔다 그러지 말고 이제 공부했으니까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했다. 이거 좀 고급스럽게 배운 사람이 배운 티를 내야지, 그지? 혹시 알아요? 그것 때문에 또 우리 썸녀가 뻑갈치 이렇게 학식이 풍부할 줄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정책 자체는 저는 상당히 지지하는 편입니다. 약간의 그 하딘의 사유화 개념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분양하는 건 아니고 그 1년 단위 이용권을 주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이 공유지 비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을인가 되면 여러분 그 은행나무 떨어지잖아요. 그럼 냄새 엄청 고약하죠. 또 그 떨어지기 전에 또 아주머니들이 또 공짜라면서 은행나무 막 딸려고 막 흔들고 막 그래서 사고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 은행나무 많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뭐 7월 27일 날 일요일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차량 통행 안 시키고 그날 와서 그냥 마음대로 따가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산도 줄였다. 왜? 떨어지는 거 농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루 딱 주니까 그냥 꾼들이 와서 그냥 완전히 깨끗하게 다 가져갔다는 거죠. 야, 그 아이디어 낸 사람 완전히 대박이죠. 대박.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갑니다. 공공재, 공, 외부효과, 부, 독점, 불안정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외, 공부, 독불정입니다. 일단 넘어가시고. 자, 공공재는 다음 페이지 양글 1번. 공공재, 비배제, 비경합이죠. 맞죠? 국방, 써보세요. 치안, 등대, 공기. 국방, 치안, 등대, 공기는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이기 때문에 자, 직접 공급 발표. 외부성. 어떤 여러분의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무슨 외부성? 긍정 외부성. 동그라미 2번. 나쁜 영향을 주면 무슨 외부성? 부정 외부성입니다. 익스터널리티를 외부 효과, 외재성, 외연성, 파급 효과, 제3자 효라고 합니다. 알았죠? 긍정적 외부 효과는 여러분 타인에게 유리한 동그라미, 기술 진보, 신호 준수, 또는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은 그것을 개발하는데 드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개인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과소 생산 별표. 무슨 생산된다? 과소 생산됩니다. 과소 생산되죠. 그래서 이제 보조금이나 유도를 해야 되고요. 자, 부정 예부성은 타인에게 불리한 환경오염이나 소음공해 같은 거죠. 이거는 사회적 비용이 개인 비용도 더 크기 때문에 무슨 생산된다? 과잉 생산됩니다. 자, 긍정 예부성은 과소 생산되고 부정 예부성은 과다 생산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직관적 해결. 동그라미 A. 긍정 예부성 끝에 공적 유도, 보조금, 특허, 세금 감면. 됐습니다.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연구 개발을 엄청 열심히 해서 좋은 기술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잡으세요. 사람들은 아이고 막 수고했다면서 논문을 발표하고 하면 그냥 무작배기로 써버리면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십시다.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을 인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음악 작곡 하나 하거나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때 노력 많이 했죠. 요즘 그래서 웹툰 보는 것도 문제가 좀 있어, 사실. 그지?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야 재밌다면서 난 이 음악 공짜로 부를게 그러면 어느 누가 그거 창작 행위를 하겠어요. 그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인정해줘요?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을 인정해주면 자기가 연구개발이나 사회에 바람직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인정 안 해주면 내가 뼈 빠지고 노래 만들었는데 야 노래 좋네? 내가 그냥 부를게 이렇게 하면 어떡해? 어느 사람이 노래 만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방금처럼 이렇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는 보조금을 주는 것과 특허나 이런 거 주는 거 똑같은 효과죠. 자, 밑에 갑시다. 부정 예부성은 환경오염 규제해야 됩니다. 그죠? 규제해야 됩니다. 이게 피구라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조세? 피구조세라고 합니다. 피구조세. 굳이 세금이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무단횡단하는 사람한테 범칙금 부과 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요즘엔 뭐라 그래? 뭐 자린이라고 그러잖아. 자린이
고라니들이 막 도로에 팍팍 들어오는 것처럼 자전거 탄 사람들이 확확 들어온다면서 그 애들을 비하하는 말이 자린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여러분들,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은, 오따 스릴 만점이겠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규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 나도 무단횡단 해가지고 교통사고 나면 둘 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 다 불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단횡단 하지 마. 벌금, 얼마? 5만원. 뭘 막기 위한 거요? 외부 효과를 내부화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정적 외부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RH 코즈는 분권적 해결, Problem of Social Cost, 사회적 비용의 문제라는 책에서 자, 소유권이 잘 적립 밑줄, 거래 비용 없을 때 밑줄. 소유권이 잘 적립되고 거래 비용이 없을 때 협상 밑줄. 소유권이 명확하고 거래 비용이 없을 때는 당사자들의 협상을 통해서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밑에다가 협상, 자발적 협상 밑에다가 정부 개입 불필요라고 써보세요. 정부 개입 불필요. 자,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유명한 말이죠. 여기 이제 강이 있습니다. 염색 공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잘은 모르시겠지만 염색 공장에서 염색하려면 공업 용수를 많이 써야 되죠. 물에 막 이렇게 헹궈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그 용수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게 오염물질이죠. 그러면 이제 양식업자가 있어요. 그럼 고기들이 다 죽어버리겠죠. 그럼 이 사람의 활동이 다른 사람한테 무슨 외부 효과를 미치고 있어 지금? 부정적 외부 효과를 미치고 있죠. 그럼 방금처럼 정부가 뭐 해야 돼요? 규제해줘. 그러니까 정부가 염색공장한테 오염물질 배출할 때 정화해서 깨끗하게 해서 배출해. 이렇게 하는 해결이 전형적인 해결인데 RH 코즈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특이한 개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자들이 좀 생각하는 게 조금 도덕적하고 좀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완벽하게 깨끗하면 좋지만 자연이라는 게 일정한 정도의 정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반대로 해석하면 어느 정도는 조금 오염을 시켜도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럼 rights to pollute 무슨 권? 오염권이죠. 맞죠? 오염권을 다른 말로 하면 뭘 오염물질 배출할 수 있는 권리죠. 요걸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만약 오염권을 이게 재밌는 거는 이 사람한테 주거나 이 사람한테 주거나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요것만 딱 설정해 놓고 누구한테 팔아도 결과가 똑같아요. 정부가 이제 규제나 간섭할 필요가 없죠. 해볼게요. 자 양식업자한테 오염권을 줬어요. 그럼 이제 염색공장이 오염을 시키려면 양식업자한테 가서 뭐라 그럴까? 얼마면 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요거야. 그러면 이거 어때? 요거 하다가 만약에 염색공장이 사버리면 이제 오염권이 있으니까 얘는 팔고 다른 데 가겠지. 그 외부 효과 문제가 해결됐죠. 만약에 이걸 못 사면 얘가 딴 데로 떠나가겠죠.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버렸죠. 정부가 규제하거나 이렇게 안 했잖아요. 오염물질을 배출해 마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그럼 만약에 경매 방식으로 해도 돼요. 오염권 있습니다. 사고 싶으면 사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면 이 사람이 이제 가겠지. 여기 계속 있으면 오염권을 사버리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똑같이 얼마 하면 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해버렸죠. 정부가 지금 개입했어 안 했어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60년에 이 논문 때문에 탄소 배출권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거야. 2015년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이론적 뒷받침이 무슨 정리? 코즈의 정리입니다. 코즈의 공부. 시험은 직접 규제가 아니라 무슨 규제다? 간접 규제다. 다시 직접 규제가 아니라 무슨 규제다? 간접 규제다. 직접 규제가 아니라 간접 규제로 나왔습니다. 탄소 배출권 무슨 권?
오염권. 탄소 배출권 아니라 오염권. 같은 말입니다. 알았죠? 자, 그럼 자, 해볼게요. 자, 부정적 외부 요구가 발생하는 거는 정부 개입의 필요 조건은 맞죠? 근데 꼭 정부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필요 조건은 맞지만 정부만 해결해야 된다.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멋있게 표현하면 돼. 이놈이 애인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조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한테 불성실할 때 딱 하면 돼. 야, 너는 내 인생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 아닐 수 있어. 이해했냐? 현우야? 이해했는데 걔가 무슨 말이야? 이러면 어떻게 바로 그냥 빵 차버리는. 머리도 안 좋은 놈이지. 근데 그때 바닥에 긴장해가지고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으면 하면 똑똑한 거지. 고급스럽게 말을 하라면 고급스럽게 현학적으로. 다시 코즈에 정리하면 외부성은 정부 개입의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지만 꼭 정부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단 조건이 뭐라고요? 거래 비용이 적고 재산권을 명확하게 설정한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한데 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2015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옛날처럼 단속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뭐만 설정해주면, 권리만 설정해주면 당사자들이 거래하니까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거 아니죠? 무슨 규제? 간접 규제. 무슨 규제? 간접 규제입니다. 자, 다음 갑시다. 자연 독점. 동그라미 3번. 아까 했죠? 자연 독점은 규모가 크면 커질수록 경제적이다. 무슨 경제? 규모의 경제. 비용이 늘어나요? 비용이 줄어들어요? 비용 체감 산업이죠. 그죠? 평균 비용 하락입니다. 전기, 가스, 철도. 거의 대부분 여러분 이걸 요금제라 그러죠. 옆에 써세요. 요금제, 유료제입니다. 요금제, 유료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전기, 가스, 철도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고 있죠. 전기는 한전, 가스는 무슨 공사? 가스공사. 철도는 코레일, KTX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통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동통신업자들을 선정해서 인허가권을 주고 규제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공적 규제를 합니다. 됐습니다. 밑에 불안정 경쟁, 독과점이죠. 그죠? 독과점. 과점입니다. 과점. 독점은 아니고. 과점은 맨 끝에 규제. 됐습니다. 독과점 규제. 됐죠? 밑에 독과점 규제 밑에다가 경쟁 촉진이라고 쓰세요. 경쟁 촉진. 미리 설정 한번 던져 놓으면 이게 여러분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무슨 규제? 경제 규제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못 팔도록 하는 진입 규제는 경쟁을 촉진해요? 경쟁을 억제해요? 경쟁을 억제하니까 소비자들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독과점을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것은 경쟁을 뭐 한다? 경쟁을 촉진하죠. 그죠? 왜냐하면 독점 기업을 규제해서 소비 권리가 약한 애들을 더 높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한테는 독과점 규제를 하면 더 많은 공급자들이 공급할 테니까 경쟁이 촉진되겠죠. 여기는 누구는 약을 판매하게 해주고 누구는 못 판매하니까 차별적 규제예요? 비차별적 규제예요? 차별적 규제죠. 자기 마음대로 재량적으로 해주죠. 그죠? 무슨 규제예요? 관료들이 재량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에 여러분
독점은 딱 법에 한 기업이 50% 이상이면 독점이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대통령 아들이 하는 기업들이라도 독점 기업이라고 딱 50% 요건 충족하면 무조건 규제할 수밖에 없죠. 무슨 규제다? 비재량적 규제. 다시 경제적 규제는 경쟁을 억제하는 소비자들한테 안 좋은 무슨 규제와 진입 규제와, 이건 딱 봐도 우리가 약국 편의점 이야기하면, 자, 약사 집단들이 그 규제는 틀럭이라는 학자는 뭐라 그랬어요? 렌트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럼 약사 집단이 로비를 하거나 뇌물을 주는 행위를 뭐라 그랬어요? 렌트 세킹이죠. 관료들도 정치가들도 이타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라서 뇌물 받으면서 무슨 삼각형 만든다? 철의 삼각형 만든다. 그래서 이쪽은 진입 규제를 말하고, 독과점 규제는 독점 기업이나 과점 기업을 규제해서 경쟁을 촉진하려고 하는 거죠. 기업의 활동에 대한 규제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넘어가시죠. 정보의 불안전성. 충분한 시장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안전성이라고 좀. 그보다는 비대칭성입니다. 자, 갑니다. 판매자가 있고요, 구매자가 있습니다. C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3년 된 중고차를 사려고 해요. 이 사람은 그냥 인터넷 대충 보니까 3년 된 중고차를 한 1,500만 원에 사려고 해요. 판매자 B는 겉은 멀쩡한데 차 사고 엔진오일 교환이나 수리 한 번도 안 해서 이 사람은 1,200만 원만 해도 계약할 용의가 있어. C는 차 관리를 병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저처럼 세차할 때 이쑤시개로 그저 창틀까지 청소하는 저 삐까뻔쩍합니다. 이 사람은 나는 1,700만 원은 받아야지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누구하고 계약하는 게 바람직한 거래예요? C하고 거래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래죠, 그죠? 근데 여기는 차에 대한 정보가 있지만 여기는 차에 대한 정보가 없죠. 정보가 대칭적으로 존재해요, 비대칭적으로 존재해요? 비대칭적으로 존재한다. 한쪽에만 존재한다. 뭐 한다? 편제로, 맞죠? 편제한다. 그럼 여러분, 차가 원래 가려는 방향으로 가면 정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쪽에서 차가 오면 이 차가 지금 무슨 방향으로 운전하고 있다? 역방향으로 운전하고 있다 그랬죠. 그럼 자, 바람직한 선택은 바람직할 정자에서 정의 선택이라면 거래할 상대방하고 선택 안 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하고 거래할 가능성이 많죠. 바람직한 선택의 반대 선택, 무슨 선택? 역선택. 역선택은 정보의 편제에 의할 때 누가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더 정보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역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그럼 우리 중고차 시장에서는 그래서 성능 기록부나 사고 이력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죠. 이거 법적으로 규제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자가 진단까지도 다 받아버리면 차량 구매할 때, 차량 판매할 때 세금 감면해주면 보조금을 주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뭐 해요? 성능 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첨부한다, 규제하거나 성능 기록 첨부를 하면 정부가 세금 감면 등과 같은 보조금을 주기도 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경우 이게 이제 요게 재밌습니다.
미국에는 이걸 레몬법이라 그래요. 레몬법. 레몬만 넣으면 제가 하여튼 우리 와이프가 제 인생을 엄청 많이 망가뜨려 놨어요. 그죠? 안 먹던 김밥, 떡볶이 이런 거 억지로 먹었는데 그걸로 내 몸매 망가지고 맛있긴 맛있더라. 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제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리지 않고 다 먹는데 그나마 조금 싫어하는 맛이 신맛. 특히 레몬. 저는 이제 커피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년 365일 저는 쪄죽떡입니다. 쪄죽떡. 쪄죽어도 뜨거운 아메리카노밖에 안 먹거든. 우리 와이프가 연애할 때 레모네이드를 시키더라고. 뭔지 먹었는데 지옥을 레몬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 이게 왜 레몬법인지 알아요? 이게 레몬하고 오렌지하고 멀리서 보면 좀 비슷하거든. 그래서 이게 미국 사람들 중에는 멀리서 보고 이게 오렌지인 줄 알고 샀다가 집에 가서 먹었는데 우와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다시 가면 되돌려 줘야 되겠지. 뭐야 네가 레몬인 줄 알고 네가 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법이야? 레몬법. 오렌지인 줄 알고 레몬을 잘못 샀으면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무슨 법? 레몬법이야. 레몬법. 자, 한번 봅시다. 자, 누가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합니까? B. 판매자예요? 구매자예요? 판매자죠. 판매자. 정보를 가진 자가 기회주의적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당근 거래를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물건 살 때 겉은 번지르한데 뭔가 속일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항상 고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매자들이 좀 판매 정보를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주의 행동? 기회주의적인 행동입니다. 밑에 보면 규제 동그라미, 공적 유도, 보조금이라고 써보세요. 보조금 또는 보조를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역선택을 방지하는 거죠. 밑에 보십시오. 역선택. 이건 계약하기 전이니까 무슨 기회주의? 사전 기회주의죠. 그죠? 계약 이전 동그라미, 이전 동그라미. 그러니까 판매자가 숨겨진 정보 때문에 바람직한 거래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선택 방지가 보험 강제, 성능기록부 첨부, 미국의 무슨 법? 레몬법. 한국은 자동차 관리법 몇 조? 47조입니다. 신차 구매 이후에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환불해도록 합니다. 알았죠? 도덕적 해이입니다. 자, 계약한 다음에 나타나는 기회주의. 무슨 해이? 도덕적 해이. 계약 이후 동그라미. 숨겨진 행동. 셔킹. 이 셔킹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근무 태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도덕적 해이를 이미 신조어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신조어 중에 월급 루팡 있죠. 월급 루팡. 예를 들면 우리 사장님이 주인이고 고용된 근로자들은 사장님 일을 대신해주는 대리인이죠. 이렇게 앉아있는데 엄청 막 컴퓨터 툭툭 치는데 제가 일을 하는 건지 스타크래프트라고 롤을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주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 한다? 근무 태만을 보인다. 도덕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너무 심한 말이죠. 그죠? 도덕적으로 봤을 때 대신 일해주기를 한 이 대리인들은 마치 주인처럼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주인의 감시와 통제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셔킹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무 테마. 무슨 해이? 도덕적 해이. 여러분 사실 도덕적 해이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돈 받아서 공부하고 있으면 꾸벅꾸벅 졸거나, 그죠? 열심히 공부 안 할 때 무슨 해이를 범한다? 도덕적 해이를 범한다. 연애할 때 여러분 남자친구가 지나가는 이쁜 여자 싹 보면 순간 뭐라? 야, 도덕적 해이. 맞잖아. 도덕적 해이 맞지? 도덕적 해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지난 시간 했죠? 앞 시간 했죠? 성과급을 줘가지고, 그럼 여러분도 이게 근로자한테 사장님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우역구역 9 to 6에서 100개 만드는 애한테 이렇게 하면 되죠. 야, 110개만 만들면 어떤 품질 수준을 달성하면 네가 4시에 끝나든 5시에 끝나든 6시에 끝나든 먼저 퇴근해. 그러면 근로자가 열심히 하면 자기가 빨리 퇴근할 수 있으니까 자기도 좋죠. 원래 사장님은 억지로 시간 때우면 100개밖에 못했는데 110개 했으니까 사장님도 좋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유인이 서로 양립 가능하죠. 컴패터빌리티 하죠. 무슨 조화성? 유인 조화성. 유인 조화성. 그래서 맨 끝에 인센티브 디자인 밑줄. 인센티브 디자인 유인 조화성. 그래서 성과급을 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에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은 누가 범하는 겁니까? 주인이에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범하는 거죠. 너무 쉬운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정보를 가진 자가 기회주의를 해요? 정보를 안 가진 자가 기회주의해요? 정보를 가진 자가 기회주의를 하죠. 그죠? 너무 쉽죠. 또 하나 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차이는 뭡니까? 계약하기 전에 계약 단계에서 하는 것은 무슨 선택? 역선택. 계약 이후에서 하는 것은 무슨 해이? 도덕적 해입니다. 요까지가 공부 독불정이죠. 형평성은 외부적 동그라미. 시장 운영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부적 실패입니다. 양극화 실업. 사회 복지 정책으로 정부가 대응합니다. 직접 공급으로 정부가 대응한다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정부 실패. 울프 주니어 밑줄. 넌 마켓 펠류라고 합니다. 시장 아닌 부분, 비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그냥 통상 정부 실패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자,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효율과 공평을 저해하는 현상을 무슨 실패? 정부 실패입니다. 자, 밑에 수요 동그라미, 외부 동그라미. 정부 외부 요인에 의한 실패. 아까 했죠? 정치가들의 마이오피아, 근시한 밑줄. 높은 시간 할인율하고 같은 말입니다. 단기 이익을 중시해요. 그래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어찌됐지 모르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앞으로 삼성을 적어도 한 30년 정도는 이끌고 가겠죠? 자, 근데 여러분, 국회의원은 임기가 몇 년이에요? 4년이죠. 이재용 부회장은 30년의 관점에서 1년을 생각하죠. 국회의원은 자기 임기 중에 뭘 해야지 자기가 다음에 재선하거나 득표하겠죠. 그럼 자기는 몇 년에 1년이야? 4년에 1년이죠. 1년의 가치가 누가 더 높아요? 국회의원이 엄청 높죠. 시간 할인율이 높아요? 낮아요? 엄청 높죠. 그러니까 장기 사업을 중시해요? 단기 사업을 중시해요? 단기. 가까운 것만 잘 본다. 근시안이죠. 마이오피아. 근시안. 그러니까 여러분, 오랜 토론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을 갑자기 시행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정치가들의 시간 할인율은 높아요? 낮아요? 높다. 장기를 중시한다? 단기를 중시한다? 단기를 중시한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부한테 무슨 사업을 하고 정책도 하고 택지개발 사업도 하고 주택개발 사업 막 압력을 넣겠죠. 그러면 쓸데없는 사업들을 막 하게 된단 말이죠. 무슨 실패? 외부 요인. 무슨 요인? 수요 요인. 자, 3번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죠? 약사 집단이 무슨 추구? 지대 추구를 하면 관료 포획이 발생하면 무슨 삼각형? 철의 삼각형이 됩니다. 그죠? 자, 5번. 이런 일이 발생해요. 자, 미시저련은 편익이 소수에 발생하고 비용이 다수에 발생하는 거. 고객 정치 사항입니다. 진입 규제 밑줄. 편의점 약국 써보세요. 편의점 약국. 자, 그래서 여러분, 자, 편의점에
상비약을 아직 많이 못 팔도록 하는 규제가 있죠. 자, 보세요. 그 규제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15만 명밖에 안 되는 누구? 약사 집단만 좋아지죠. 편익이 넓게 발생해요? 좁게 발생해요? 좁게 발생하니까 비용은 넓게, 나머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지금 잠재적인 피해를 입고 있죠. 자, 전력, 디커플링. 자, 여러분 이런 거 좋잖아. 이런 점 좋죠. 모든 국민이 돈을 내고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려요. 비용과 편익이 연결되죠. 요만큼 사람들만 돈을 내고 요만큼 사람들만 혜택을 누려. 비용과 편익이 연결되죠. 집은 열어보자. 방금 말했던 편의점 약국은 이 정책을 하면 편익은 요만큼 사람들이 누리지만 비용은, 피해는 이만큼이 부담하죠. 연결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연, 디커플링. 미시절연한 편익이 미시적으로, 거시절연한 편익이 다수, 동그라미. 편익이 다수입니다. 소득 재분배입니다. 사회복지, 그 밑에 무상급식 써보세요. 무상급식. 자, 여러분, 무상급식을 하면 거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가구들에는 초중고생이 한두 명 있다 칩시다. 무상급식을 하면 편익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누리지만 사실 여러분, 무상급식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연봉 2억인가 이상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무상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소수가. 편익은 다수가. 무슨 절연? 편익이 다수니까 거시절연. 편익이 소수니까 무슨 절연? 미시절연. 됐습니다. 공급 측면. 산출물이 무형성 동그라미. 2번 독점 동그라미. X 비효율성, 기술적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생산기술의 불명확성, 생산 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용 중복과 낭비가 발생하고 종결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 실패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나중에 있습니다. 라이벤슈타인이라는 학자는, 자,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 효율성이죠. 자, 어떤 효율성을 판단할 때 A 기업도 10개 넣었고 20개 나왔고 B도 10개 20개, C는 10개 넣었는데 15개 나왔으니까 얘는 비효율적이죠. 라이벤슈타인이라는 학자가 나오기 전에는 A와 B는 똑같이 봤거든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A는 1시간 만에 만들었고 B는 3시간 만에 만들었어요. 투입과 산출로 보면 똑같죠? 근데 이거는 이걸로 보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왜 A 기업은 더 빨리 만들었을까요? 최신 기술을 사용했거나 성실히 B 기업보다는 더 성실히 근무했다고 할 수 있죠? 자, 잡으세요. X 효율, 비효율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야, 이 X 같은 놈아 그러면 보통 안 좋은 뜻이잖아. 여기는 좋은 뜻이라고. 자, 보세요. 과거의 효율은 투입과 산출로만 봤는데 생산 과정에서 무슨 기술을 사용했느냐? 최신 기술을 사용했느냐? 성실히 근무했느냐? 익스트라. 추가적으로 투입과 산출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성실한 근무를 했느냐, 최신 기술을 사용했는지를 효율을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A 기업은 배분 효율도 있지만 무슨 효율도 있어요? 기술 효율도 있다. 무슨 효율도 있다? X 효율도 있다는 거야. 맞죠? B 기업은 투입과 산출, 배분 효율은 있지만 무슨 효율은 없어요? X 효율은 없죠. 기술적 비효율성, X 비효율성이야. 근데 X 비효율성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바로 직관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어떤 부평시장에
핫도그 파는 가게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럼 치열하게 경쟁하겠죠. A 핫도그 경쟁하기 싫어서 B 핫도그를 사버렸어. C 핫도그는 끝까지 안 팔려고 하다가 낮은 가격으로 계속 해가지고 C도 결국 팔아버렸어. 독점 돼버렸죠. 경쟁일 때는 열심히 일해야 되죠. 독점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널널하게 해도 되죠. 그래서 결혼하지 말란 말이야. 결혼이라는 게 이게 쌍방독점, 남녀 간의 쌍방독점 관계잖아. 그래서 결혼은 안 한 거다. 왜? 결혼은 무슨 효율성을 야기한다? X 비효율성을 야기합니다. 독점, 정보 활동은 거의 대부분 독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야기해요? X 비효율성. 며칠 전에 여러분 뭐 요즘에 지금 욕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죠? 세종시장님이 포구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하루가 지나도록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며칠 있다가 뭐 별로 중요하게 안 보이는 뭐 국제회의 뭐 떠난다 그러잖아요. 전형적인 뭡니까? 독점이니까 그렇게 방만하게 일하는 거야. X 비효율이라고. X 비효율. 최신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 무슨 비효율성? 기술적 비효율성. 같은 말이 뭐라고요? X 비효율. X 비효율. 그러니까 X 효율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이 X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엄청 안 좋은 뜻으로 사용되니까 오해하지 말고 X 효율은 좋은 뜻이 알았죠? 무슨 효율이 있다? 기술 효율이 있다? 배분 효율이 있다. 자, 생산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요 앞에 나가자마자 있는 여기 핫도그 파는 아주머니는 오늘 내가 1kg 더 물건을 사와서 팔았더니 얼마 더 팔았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자 여기 볼게요. 공무원들 월급 10% 올려주면 얼마만큼 행정사고가 좋아지는지 알 수 있어요. 투입과 산출 관계가 불명하다. 맞죠? 생산함수의 부존재. 자, 사비박편. 무슨 목표? 사적 목표. 내부성입니다. 예산 극대화, 최신 기술, 정보 획득. 자,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행정 수도 이전이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해석 안 한다 그랬죠, 공공선택론에서는. 정치가는 무슨 극대화? 득표 극대화를 통해서 했다는 거고, 관료들은 무슨 극대화? 예산 극대화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공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자기 내심으로는 무슨 목표? 사적 목표, 이기적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종류가 3개 있어. 뭐라고? 예산 극대화, 최신 기술, 정보 획득. 자, X 비율 맞죠? X 비율. X 비율이 발생하면 여러분 비용이 늘어나겠죠? 비용 최정, 파생적 여부 효과, 나쁜 동그라미, 나쁜. 이게 이제 divided라는 단어가 뭐뭐에서 근거한, 뭐뭐에서 연유한. 저번에 제가 이론 강의하면서 했죠, 여러분. 영국의 복지병이 왜 발생했다 그랬어요? 너무 복지 혜택이 좋으면 애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정부의 복지 정책이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죠. 다시 복지 정책에서 연유한, 거기에서 파생된 나쁜 효과, 파생적 외부 효과,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벌써 여러분 어제 나타났잖아요. 지원금 카드로 받아가지고 13만 원에 팝니다, 이런 거 올라오잖아. 깡 하죠, 깡. 그런 거 전형적인 무슨 외부 효과요? 그렇죠, 파생적 외부 효과란 말이죠. 파생적 외부 효과. 자, 권력의 편제, 자의적인 권력 행사, 부자 감세, 서민 증세,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권력이 자의적으로 형성되는 거죠. 이거 지금 경상북도가 반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추경해 보니까 예산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전라도는 예산이 많이 반영됐고 경상북도 예산을 많이 깎겠다는 거야. 그 권력자들이 자의적으로 권력 행사하는 거죠. 요 지역에는 AI 드론 사업 팍팍 해주고 요 기업은 요쪽 지역은 안 해줘. 왜 그래요? 지 마음이잖아. 권력을 어떻게 행사해요?
자, 이제 여기는 애정이 넘치지만 여기는 애정이 없어. 권력이 어떻게 돼? 편제한다는 거야. 알았지? 특혜를 주는 이런 행동들은 뭐라 그래요? 권력의 편제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보면 사비파편이 있습니다. 사비파편. 자, 이거는 맞추는 게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외워야 돼. 갑니다. 공부, 독, 불정. 맞죠? 사비파편. 자, 치만 보세요.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하나밖에 안 돼. 알았지? 나머지는 끝에는 다 있어요. 사, 공, 우, 독, 불, 정. 여기는 사, 비, 파편. 기본 구조가 똑같죠? 순서대로 해야 돼. 알았지? 공부, 독, 불, 정, 사, 비, 파편. 첫 번째는 하나만 알았지? 나머지는 끝에 다. 그리고 짧은 것부터. 특이하게 X 비율성은 3개야 다. 요 동그라미 3개가 다 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자, 외부 효과하고 파생 외부 효과는 아까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정보의 편제하고 권력의 편제는 다르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 더. 독점은 정부가 직접 하든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규제를 해야 됩니다. 다시. 그렇게 하면 완성됐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나중에는 실제 시험 문제 풀 이렇게 하자. 공부, 독불정, 사비, 파편. 동그라미 다 들어간 게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외부 요구는 같지만 정부 편제와 권력의 편제는 다르다 그랬죠? 공부, 독불정이죠. 외부 요구는 같다 그랬고, 그죠? 권력의 편제와 정보의 편제는 다르다 그랬죠? 여기는 같이 동그라미 치고 여기만 동그라미 하나 치면 돼. 공, 부, 독, 불, 정이죠. 다시 해볼게요. 자, 공부, 독, 불, 정, 사비, 파편. 아싸, 같고, 다르고, 같고, 맞죠? 여기도 같고, 여기. 저는 금방 되는데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다시. 자, 공부, 독, 불, 정, 사비, 파편. 동그라미 3개 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알았죠? 여기 외부 효과하고 파생 외부 효과는 같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권력의 편제하고 정보의 편제는 요거 칸이 다릅니다. 알았죠? 그래놓고 이제 어디만 동그라미 쳐주면 돼요? 독점만 이용할 수 되겠습니다. 외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무작스럽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알았죠? 무작스럽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박수!